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사님, 뭔가 사건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사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담을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러고 났더니 죄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관 변호사가 요술을 뾰로롱 부려가지고 자기가 2개로 고소를 했는데 1개를 막 없애버려가지고 얘한테 완전 유리하게 검찰 단계에서 장난질을 좀 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봤어요. 공소장 가지고 온 걸 봤어. 그리고 나서 알았죠. 우리 사무실에 예전에 했던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걸 그때의 검사의 이유서,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성분이 강간을 당하게 됐어요. 강간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많이 이제 수반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만질 거 아니야? 강간을 하기 위해서 만지지 않고 강간할 수는 없잖아. 강간을 하고 싶어서 만졌어. 이제 일단 추행이 성립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든 아니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든 이런 거 유사강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들도 했어요. 자, 강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강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것은 강간이 아니에요. 그 외의 것들은 유사강간이나 추행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강간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강간 미수 하나,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사강간 기소, 요렇게 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야. 자기도 많이 알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자, 일반인들이 유사강간이니 뭐니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여튼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고소를 그 2가지로 한 거야. 그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조사할 때도 분명히 그 2개의 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경찰이 그 2죄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 2개의 죄가 다 성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강간 미수 하나만 적어가지고 딱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안해진 거지, 고소인이. 왜 죄가 하나 줄었을까요? 자, 모든 형사사건은 고의가 있는 범죄를 처벌합니다. 자, 고의가 뭐예요? 이 사람의 고의는 강간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랑 오늘 성관계를 하고 싶었던 거지, 강제로. 여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니까 행위를 구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추행, 유사강간, 강간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3가지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강간은 미수니까 미수 딱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일련의 행동은 뭐예요? 내가 저 친구 허벅지를 한번 만져봐야지 해서 허벅지 만졌다, 이게 아니라 오늘 쟤랑 내가 잡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과정에서 한 거잖아요.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것을 처벌하고 고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고의가 있게 한 행동에 포함이 되는 행동이었다면은 그걸 흡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강간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한 거야. 자, 그럼 강간에 그 유사강간이나 추행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 하나의 범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강간이 빠진 거예요. 이제 검사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죄가 2개인데, 일단 죄 2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는 목표가 유사강간이 아니었고 강간이었기 때문에 강간 미수 하나만 성립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죄가 2개가 아니라 하나면 죄가 경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 다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죄가 2개라면 어떤 경우냐면, 어떤 날은 유사강간을 했고 어떤 날은 강간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죄가 2개니까 이거를 경합범으로 해서 또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사강간이 없어지고 지금 강간 미수만 됐잖아. 자, 미수는 어떻게? 감경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엄청 작게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딱 강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확 밀치고 뭔가 막 이렇게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딱 잡힌 애랑, 막 옷을 벗기고 뭔가를 막 하다가 잡힌 애랑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달리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후자인 경우를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막말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거의 다 한 거잖아. 아예 옷도 못 벗기고 끝난 애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항상 몇 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주가 있죠.
형량의 범주가 벌금형부터 뭐 징역형까지 아니면은 징역 몇 년 이상부터 몇 년까지. 그러니까 얘가 한 잘못에 상응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보통은 미수라고 하면은 합의가 안 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합의를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실형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미수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유사강간이라고 따졌으면 얘는 이미 기수기 때문에 얘한테는 실형을 안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여서 요소를 뾰로롱 부려가지고 죄를 하나 없애거나 얘를 엄청 경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을 썼다. 가서 뭐 전화 한 통화 했나 보네. 이런 게 아니고 명확히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은 기수가 인정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상대방 전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너무 겁내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 하고 해서 돌려보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 잘 돼가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굳이 사선 변호사 저 선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좀 보시라. 아마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국선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보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있었던 사건이고 또 상담까지도 왔던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블로그에도 이미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